네. 여기서 참 인상 깊게 읽었던 게 네. 프랑스 얘기예요. 네, 프랑스의 루이 16세. 루이 16세? 네. 그 단두대에서 그 예, 사용된? 예. 근데 그 왕비가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잖아요. 네. 그분이 굶주리는 그 백성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갖고 프랑스 혁명이 도화선이 되죠. 그 말이 바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 그랬잖아요. 이랬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을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게 아니라 네. 이 말이 나온 거는 태어나기도 전에 루소에 의해서 루소? 예, 고백록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너무 그래요? 억울한 거죠. 루소가 얘기했는데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야 된다. 예, 이게 루소 얘기예요? 루소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는 오히려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자빵을 장려했고 제빵 회사를 후원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그녀가 사랑했던 꽃도 장미가 아니라 감자꽃이었대요. 감자꽃.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성난 민중들한테 어쩔 수 없이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되죠. 맞아요.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민중들이 너무 좀 잘못된 해석을 많이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역사가 되게 많은데 한쪽으로만 바라보는 역사는 되게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13개의 식물 중에서 하나만 딱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거를 선택해서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감자예요. 감자에 꽂혀 있군요. 감자에 꽂혀 있는데 그 중에 그것도 있지만 저는 뭐 모카도 있고 모카가 산업혁명을 일으킨 그렇죠. 아니 근데 안 중요한 게 없네요. 여기 나온 것 중에 감자, 모카, 사탕수수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와 그렇지. 차는 또 아펜 전쟁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네, 독립전쟁, 아펜 전쟁. 이걸 보면서 또 느꼈던 건 이 전쟁 얘기를 했잖아요. 네. 독립전쟁과 아펜 전쟁을 얘기했는데 네. 순서별로 따지면 독립전쟁이 앞이고 그 아펜 전쟁이 뒤에 벌어지죠. 19세기. 네. 네, 그런데 실적으로 이 흐름을 보려고 그러면 아펜 전쟁이 나와야 왜 홍차가 중요했는지 그게 나와요. 그게 이게 영국하고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미국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차를 보면 이렇더라고요. 중국 남부잖아요. 중국 남부에서 차가 생산이 되는데 중국 남쪽에 이 홍차가 전해진 거는 영국 명예혁명 이후에 네덜란드의 메리 2세라는 분이 네덜란드 그때 이제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 네덜란드에서 공동 왕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게 그중에 한 왕인 메리 2세라고는 이제 여왕이 되겠죠. 그분이 이제 영국에 와서 이 홍차를 전파했는데 그때 영국의 상류층 여성들이 홍차를 많이 즐겼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주로 남성 전유물인 이제 커피 하우스가 있었는데 커피 하우스 여성들이 이제 티가든을 막 등장하면서 남자들이 커피 하우스를 없어지고 남자들도 티가든을 가다 보니까 이제 티가든으로 이게 이제 대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면직물을 대량으로 기가화되고 이제 생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노동자들도 이 홍차를 이제 즐겨 마셨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영국에는 그 수질 문제가 있어서 그 수인성 질병으로 해서 알코올 음료로 이렇게 먹게 됐는데 끓여 먹어야 되니까. 이 홍차에는 항균성도 있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기능도 있고 졸음을 쫓아주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상류층만 먹었던 게 아니라 노동자까지 다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결국은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는 은으로 저기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니까 은이 많이 유출됐죠. 그러니까 이제 묘책을 낸 것이 뭐냐면 값싼 면직물을 인도에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전통 면직 산업이 다 이제 줄줄이 도산을 했죠. 그리고 그 땅에다가 양귀비를 심어서 청나라에 수출하니까 청나라에서 단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찰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발생한 게 아펜 전쟁이. 그러니까 은의 유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그거를 이제 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아펜을 키워가지고 팔아야겠다 청나라에다가. 그겁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면직물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야, 이거 제가 저 중간중간에 비어있던 역사들이 들어오는데요. 차가 이제 아까 미국의 독립전쟁이 도화선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까 보스턴 티파티. 영국이 식민지 미국에 그 차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부과시켜서 프랑스와의 전쟁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네덜란드로부터 밀수를 하게 되죠. 차를 밀수를 하게 돼요. 네덜란드 그 얘기는 처음 듣네요. 네덜란드로부터 차를 밀수를 하니까
이제 영국에서 차 조례법을 만들어서 맞아요. 단속을 하죠. 그러고서 1773년 10월에 보스턴항에 있던 차를 싣고 온 동인조 배를 회사. 맞아요. 거기에 습격을 해서 네. 그 차 상자를 보스턴항에다가 다 집어 던져버리죠. 그 인디안으로 분장한 사람들이. 예, 그 차 상자를 다 버리다 보니까 온통 그쪽에 막 빨간 물이 들 정도로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이제 1773년 12월 달에 이제 보스턴 차 사건. 보스턴 티파티라는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영국인은 그 다음에 보스턴항을 폐쇄하죠. 이러니까 이제 그렇죠. 1775년에 미국인들이 이제 독립전쟁을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미국인이 아니고 이제 영국 식민지 사람들. 근데 지금 13가지 식물 중에 지금 안 나온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어떤 게 있어요? 토마토 있죠. 토마토 있죠. 인류 식탁을 바꾼 토마토. 아시아에 열광한 고추. 고추. 그리고 세계 최대 생산물이 이제 옥수수. 그리고 이제 밀, 벼, 그리고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한 양파. 아,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만든 게 양파예요? 예, 그럼 피라미드에 그 지금 보면은 부조물에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옆에 그 양파가 그림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용이에요? 결국은 그게 보양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양파를 노동자들이 양파를 먹고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됐다. 이렇게. 양파를 보양식으로 이 생 양파를 안 먹었다고요, 이렇게? 그렇게 먹었는지까지는 안 나오는데. 아, 그 구웠는지 안 네, 모르겠는데 그건 어쨌든 모르지만, 양파를 먹었다고요? 네. 그럼 이 13가지 식물을 다 얘기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해 주신 것만 해도 이 세계사에 이 식물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거는 확실히 알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도마도 같은 경우는 인류의 식탁을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토마토로. 도마도가. 토마토. 네, 참 토마토. 토마토가 토마토. 네, 네. 인류의 식탁을 바꿨다고 그랬는데. 아, 네. 토마토 하나만 얘기하시고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왜냐면 그럼- 너무 하면 뒷부분도 아직 가지도 못했잖아요, 지금. 아, 그럼 사탕수수 하나 더 하시죠. 사탕수로 할까요? 네, 사탕수수 해 주십시오. 네. 그 사탕수수 원산지는 이제 동남아시아죠. 동남아죠. 네, 그리고 설탕을 정제하는 기술도 이제 인도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원산지가 동남아시아 인도. 설탕을. 근데 이제 사탕수수가 한 3m의 높이로 자라다 보니까 네. 이게 가축들로 해서는 농사를 질 수가 없다 보니까 아, 네. 전적으로 사람의 그 노동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수확하고 정제하는 데까지 모든 게 사람의 이제 또 노동력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쟁 포로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일손이 부족해지자 결국은 이제 아프리카 노예를 데리고 와서 수입했죠. 사탕수수를 기르게 됐는데요. 사탕수수가 재배하게 된 것도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데 그쪽에 와서 한 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게 사탕수수를 재배했잖아요. 그것도 콜럼버스가 한 거예요. 돈이 되는 식물이. 그러니까 그 포르투갈 연안에서 재배되던 사탕수수를 맞아요. 맞아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여와서 맞습니다. 그것을 콜럼버스가 한 거죠. 본부장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사탕수수의 시장은 동남아. 그게 이제 포르투갈에서 이제 재배되던 이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콜럼버스가 1492년 요렇게 들어와가지고 카리브해 그쪽에 서인도 제도에 그래서 정착되고 거기에서 인디오들을 노동력 차치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설탕을 영국에다 팔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요렇게 된 겁니다. 1451년서부터 1865년까지 414년간 그 노예 들어온 게 940만 명이라는 거예요. 아,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게 거의 뭐 1000만 명. 940만 명. 그 지금의 흑인들은 미국에 있는 흑인들은 다 그때 들어온 그 흑인들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슬픈 건 이 노예 무역의 시작이 그 홍차의 그 달콤함을 위해서 그 저기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끌고 와갖고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홍차가 달지는 않잖아요, 그죠? 안 달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을 그래서 넣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달콤한 홍차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이런 음식들 그냥 감자만 해가지고 감자 먹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보면은 그쵸? 아일랜드 대기근도 있고 그죠? 그리고 사탕수수 설탕에는 또 아프리카의 그 노예들의 그 아픈 역사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제일 저거더라고요. 진짜 그러네요. 네. 본부장님, 작가 이나가키 히데히로 이 작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나가키 히데히로는요,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1968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 계시죠? 네, 살아 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일본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농학 박사이자 식물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그 양반이 대학원에서는 그 잡초 생태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시조과대학 농학부 교수로 이제 후주를 양성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분이 이제 쓴 책으로는 풀들의 전략, 싸우는 식물, 또 전략과 잡초, 식물학 수업, 재밌어서 밤새 읽은 식물학 이야기 등 그런 식물과 관련된 책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분은 식물 관련해가지고 계속 책을 만드시는 분이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 계시고요. 일본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식물, 그죠? 네, 최고의 권위 있는 이제 식물학자. 그러시군요. 본부장님, 그러면은 독서, 책 읽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고 그걸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그거와 또 다시 마주하게 되잖아요.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뭐 과거를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 없죠. 책을 통해서 과거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책은 어느 시대건 어느 순간이든 어느 장소든 불문하고 우리가 늘 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어쩌면 책 읽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을 알려고 그러면 정약용 선생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만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나요? 책을 통해서 만나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 풀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질경이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볼 수는 있지만 질경이가 진짜 어떤 방법으로 그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이거는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못하신 이야기, 요거는 꼭 해야겠다. 요 얘기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저는 시집을 하나 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꿈은 꾸는 거고요. 꿈이 없으면은 현재도 미래도 없잖아요. 다음에 시집 내시면은 꼭 저랑 인터뷰 한번 하시고요. 근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남천 박중서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 사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